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정보보호 산업기술 최신 동향, 랜섬웨어 기법과 대응 세 번째 시간, 워너크라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선 시간에서 워너크라이의 동작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워너크라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악성 코드 수업을 혹시 들었거나 악성 코드 분석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 생각을 잘 떠올리면서 한번 그 내용을 따라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워너크라이 샘플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샘플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강의록에 연결된 GitHub 사이트에 가시면 워너크라이 샘플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분석 환경은 XP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VM웨어 기반의 XP에서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석 도구 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로 인식이 되고요. 관련한 정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엔진에서 악성 코드로 탐지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P뷰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알려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소스 영역, 즉 RSRC 영역에 가서 보시면 PK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PK의 경우는 주로 압축에 많이 사용되는 헤더 정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압축에 사용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워너크라이 EXE 즉 얘를 바로 실행시키는 것도 되지만 얘를 압축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집 중에서 세븐집을 이용해서 한번 압축이 풀리나 한번 넣어봤어요. 압축이 풀리나 넣어봤더니 워너크라이 EXE를 넣으니까 의외로 압축 파일로 인식을 했고요. 문제는 뭐죠? 암호를 입력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압축 해제를 위한 암호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이제 분석을 멈추고요. IDA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DA를 통해서 이 랜섬웨어를 열게 되면 랜섬웨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인 부분, 시작 부분에 가게 되면 앞부분에서부터 쭉 따라가시다 보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압축 해제하는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처음에 암호를 물어봤잖아요. 혹시 암호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해서 메인부터 쭉 쫓아가 보니까 시작 부분부터 중간에 스트링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워너크라이 at하고 이 알파벳 0, L, 7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열인지는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게 압축 해제를 위한 코드라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하나 발견을 했고요. 이름도 약간 워너크라이랑 비슷무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니까 문구 ICALCLS 그 다음에 grant everyone 그 다음에 옵션에 있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지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이거는 파일 숨기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부적으로 포함된 파일에 대한 은닉을 위한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의 모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크립토그라피, 그 다음에 크립토 디스트로이, 크립토 젠키, 크립토 타임 포트 키, 크립토 디스트로이 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암호와 복호와에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인크립은 아무래도 암호를 평문으로 바꾸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디크립은 암호로 다시 만드는 복호화의 과정, 암호화의 과정, 인크립 과정과 디크립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키는 아마 키를 생성하는 걸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크립트 임포트 키라고 해서 생성된 키를 호출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키 파괴하는 것까지 이런 모듈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 워너크라이 모듈 자체를 IDE로 봤을 때는 이 안에 암호화하는 모듈이 있고 복호하는 것도 있고 키를 생성하는 걸 봤을 때는 암호화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석을 하다 보면은 관련돼서 그 문서화할 암호화할 파일 대상을 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76개인가를 확인을 했었죠. 네, 그거에 관련된 정보도 코드 자체에 하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WP를 포함해서 총 179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한번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워너크라이 EXE만 가지고도 분석은 되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안에 압축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지만 분석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븐집에 넣고 우리가 의미 있게 찾았던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인 워너크라이의 2017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입력은 알파벳으로 하면 동작이 안 됩니다. 숫자도 넣어보고 많은 걸 해보셔야 돼요. 이게 주석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압축을 풀게 되면 재미있게도 워너크라이라는 폴더 안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생성되는 파일에 해당하는 우리 그 W로 시작되는 파일이 있었죠? 네, 그거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행이 되면 tasks ch 2.exe 해당하는 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MSG라는 폴더 아래는 여러 개의 랭귀지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 랜섬 노트에 이제 문구들이죠. 협박 문구를 하기 위한 다국어들이 이제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저희가 test.txt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내용은 테스트라고만 썼고요. 네, 메모장 파일 하나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너크라이 파일은 이제 다운을 받은 상태니까, 네, 한번 얘를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 그러면 이제 이 워너크라이 자체를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화면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폴더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워너크라이로 해당하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배경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웁스 하는 이 메시지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폴더들을 클릭 해가면서 우리가 앞서서 알고 있었던 그 워너크라이에 대한 정보들의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국어 지원을 위한 메시지 파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토르 접속을 위한 정보도 있다고 그랬죠. 토르라는 폴더도 생성이 될 겁니다. 그 아래. 그래서 토르라는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토르에 접속해서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까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관련해서 그 뭐 악성 코드 뭐 파일의 암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을 이제 적어놓은 뭐 리드미 파일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에 비트코인 어드레스로 돈을 입금을 해라라는 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감염된 결과로 보시면 지금 바탕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B.점 워너크라이 파일 있죠? 네, 거기에 있는 그 BMP 파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라고 써서 저장했던 파일은 안에 열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의 경우는 안에 내용이 암호화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랜섬 노트가 출력이 될 거예요. 뭐 리부팅을 해도 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화면이 생깁니다. 여기 생기면 더 이상 컴퓨터 작업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래 한 거를 띄우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띄워도 화면이 겹쳐서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폭탄처럼 이런 메시지들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는 한글로 메시지가 나오고 언어를 변경해서 다양한 언어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300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소도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불을 할지, 그 다음에 디크리트 할지에 대한 버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워너크라이 관련된 랜섬 노트가 출력이 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파일이 다 삭제가 될 거다라는 협박 메시지가 화면상에 더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레지스트리나 또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서비스를 확인을 해보시면 tasks.ch2.exe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확인을 했었던 MSSEC SVE 이게 최초의 드라프로 나왔던 악성 코드였죠. 네, 요거 두 개가 다 서비스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리부팅 할 때마다 이제 랜섬웨어 확산하고 전파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감염시키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형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워너크라이 복구하는 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발표된 워너크라이는 비교적 오래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복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GitHub 사이트 여기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워너크라이 키위라는 워너크라이 키위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exe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폴더 안에 요 퍼블릭 키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암호화가 돼서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리부팅 하지 않고 진행을 해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키가 있는 퍼블릭 키가 있는 쪽에다가 이제 요 해당하는 EXE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EXE를 이제 커맨드 창에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그 순간에 키가 복구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랜섬 노트 부분에 저희 디크립트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복구화가 수행이 돼서 파일이 복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암호화됐던 test.exe 파일이 제대로 풀려서 원본으로 복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랜섬웨어는 보통은 복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또 랜섬웨어들은 복구화 프로그램들이 이제 공개된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형태로 랜섬웨어를 동작하는 경우는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복구화 툴을 짜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한번 조사나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랜섬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보셨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가상머신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습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기 좀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랜섬웨어 시뮬레이션의 약자 랜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시스템, 보호 능력 테스트 시뮬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3개의 랜섬웨어 샘플하고 2개의 정상 파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이시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랜심이라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이 랜섬웨어 샘플들하고 정상 파일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실행하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한 리포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상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가상 시뮬레이터 안에서 랜섬웨어 샘플을 이제 돌려서 행태를 보여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많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랜섬웨어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랜섬웨어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서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툴들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대응 가이드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는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취약점의 업데이트 버전, 즉 보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고요. 백신도 마찬가지겠죠? 백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또 정체불명의 사이트를 받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정기적인 백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랜섬웨어 감염 최소 예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시스템 보호 환경 구축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이라든지 접근 통제라든지 다양한 보안 제품을 조금 도입해서 쓰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악성 코드 감염이나 데이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PC의 경우는 저희가 사용해봤자 뭐 백신이나 윈도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호 관련된 모듈들이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현업에 나가시면 서버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 또 관제 시스템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취약점 관리하고 패치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CVE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취약점에 관련돼서 계속 레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잘 대처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있는지, 또 업데이트할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실행되는 것들을 좀 막을 필요가 있죠. 뭐, 웹페이지 기반의 자동화된 스크립트라든지, 또는 문서 파일의 매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EXE들을 이제 실행을 하거나 첨부 파일 같은 거 조심해야겠죠. 네, 그런 거를 조금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건 주의를 해라. 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우리가 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애매한 사이트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접근하지 말고 바로 나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좀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동식 매체 같은 사용 제한, 공식적 이동식 매체 발급 대한 악성 코드 검사, 뭐 USB 같은 경우죠.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 전달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 매체를 사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나 못 쓰게 암호를 건다든지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스팸 메일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첨부 파일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보기만 해도 또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랜섬웨어 공격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접근 통제, 소위 말하는 허가받지 않거나 인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뭐 네트워크라든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조금 정기적으로 어떤 자원에 대한 사용이나 권한 이런 걸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데이터 백업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 백업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좀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정보에 대한 백업 장치들, 저장 장치에 백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별도의
기기에 백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시점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복구를 할 수 있는 타임라인 기반의 백업 시스템도 가능하죠. 그래서 해당 복원의 지점을 좀 주기적으로 생성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해서 주로 쓰기나 수정 권한보다는 읽기 권한만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쓰기나 또는 업데이트, 수정 때문에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기적인 사이버 보안의 위험 분석이나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패치에 대한 그런 네, 다음으로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반대긴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처럼 승인된 프로그램 또는 이제 승인된 사이트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부분을 또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화이트리스트 설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네트워크 설정, 뭐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망에 암호를 설정한다든지 네트워크 공유 폴더 설정이 너무 허술하면 좀 수정한다든지 또는 쓸데없는 공유는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공유 폴더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SMB 포트로 활용됐던 우리 아까 봤던 뭐 445번 포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련해서 UDP 관련된 포트나 TCP 포트 등을 차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해 사고 관련된 대응 계획이나 이제 업무의 연속성, 그 다음에 모의 테스트, 침투 테스트 같은 거를 하고 있는지도 필요하겠죠.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신 악성 코드 트렌드 중에 하나인 랜섬웨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랜섬웨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워너크라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해킹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랜섬웨어화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 랜섬웨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럼 대응에 관련된 니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정보보호학과에서도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또 이 악성 코드, 즉 랜섬웨어 분석 분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보호 산업기술 최신 동향 랜섬웨어 기법과 대응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